2주 전에 미국이 경고를 했대요. 아, 그 경고를 해줬다면서요?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자리를 잡는 걸로.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부각된 게 바로 아이시스 호라산이에요. 아이시스는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지금 사실 이제 모스크바 테러가 나면서 전 세계에 호라산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호라산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지금 알게 됐잖아요. 이슬람 무장 세력은 바로 그런 명성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기존의 탈레반이 뭔가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튀겼다면 아이시스는 파닭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세상이 궁금한 당신을 위한 올라운드 폭풍수다 탁수다입니다. 네. 네, 김영미 PD입니다. 네, 적응이 안 돼서 유튜브가. 네. 오늘은 좀 더 후리하게 해보려고. 프리하게. 네, 이렇게 둘만 이렇게 한번 앉아서 맥주도 마셔가면서. 아유, 난 너무 놀라워가지고 네. 나 지금 겁이 나요. 김영미 PD님은 콜라를 드시면서. 제로. 원래 예전에는 술도 조금씩 드시고 하셨었는데 어느 순간 술을 딱 끊으시더라고요. 그 술을 먹으면 취재 나가서 내가 정신을 이렇게 딱 차리지 않는 순간이 그 술 먹고 알딸딸한 시간인데 그러면 좀 겁나서요. 그래서 아예 술을 안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는 안 먹고 여기서는 먹고 이럴 수가 없어서 아예 그냥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종군 기자들 중에 술 때문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술을 끊어버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술 대신 다른 거를 뭔가 술이다라고 최면을 걸면서 그렇게 애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브랜드 얘기 다 해도 됩니다. 맥콜이라고. 네. 근데 맛이 똑같다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목 넘김이 살짝 더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따라 보면요 거품도 나고 뭐 이렇게 엔젤링처럼 이런 것도 생기고 그렇기는 해요. 그냥 그런.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술자리에서 맥콜이나 아니면 조금 더 기분을 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파인애플 환타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환타가 되세. 네. 그러면은 그 종군 기자나 뭔가 이런 분쟁 관련해서 다루는 언론인들 중에 PTSD 뭐 이제 그런 대부분. 걸로 이렇게 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보셨어요? 많이 봤죠. 많이 보고 또 걸핏하면 알코올 그 치료하는 수용소에 가 있고 또 옛날에 뉴 올리언즈에 그 태풍이 불어갖고 태풍이 아니라 그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때도 아는 기자가 거기서 갑자기 미쳐갖고 난리를 쳤는데 그 친구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를 취재했던 친구예요. 근데 뭐 갑자기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서 결국은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아마 PTSD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망가지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든지 정신을 좀 차리자.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확인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워낙 음모론 또 추측, 추정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예민한 걸 주제로 삼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평소에 이렇게 멘탈 관리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약간 차가 정기 점검 받으러 이 정비소 가는 느낌으로 그런 신경과나 이런 데도 신경 써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가서 사실은 현대 의학이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실 약만 잘 먹어도 그러니까 많은 이제 정신병적인 것들도 많이 이렇게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성적인 거, 과학적인 걸 좀 더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한 게 있으면 더 해보겠지만 일단 뭐 우리나라 의료보험도 잘 돼 있겠다. 그 약 몇 개 먹는다고 내 인생이 뭐 막 망가질 건 네. 아니고 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현대 의학에 많이 의존하죠. 네, 그래서 정신의 감기 뭐 요새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뭔가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평소 같지 않지?라는 걸 느낄 때는 그런 현대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김영미 PD님의 어떤 평소 이야기 가지고 좀 오프닝을 해봤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써주십시오. 저희가 아직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게 저 콘덴서 마이크가 아니라 다이나믹 마이크여가지고. 네. 그렇구나. 예. 오케이. 네.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쭉 했어요. 야, 우크라이나 이야기를 그 인터넷에 그 유튜브에 올리고 나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마더 러시아를 신봉하는 러시아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것도 열렬히 사랑하는 아니, 그런 분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돼. 아니 러시아군으로 참전하신 분도 계시는 한국에 뭐가 뭐 희한하지 않겠어요. 러시아군으로 참전한 사람도 있어요? 예,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예, 한국인 중에. 그래서 뭔가 그것도 그러면은 자발적으로 거기 자발적으로 가서? 예.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는데 그렇죠.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거 어떻게 막겠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어요. 제 주변 분들을 보거나 아니면 제 세대의 어떤 좀 상식 같은 걸로 판단을 하거나 이러면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봐도 당연히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침략당했던 역사도 있고 이번 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시작했는지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를 뭐 이제 러시아 쪽 그러니까 얘기도 전쟁의 좀, 명분 얘기도 하고 또 그걸 또 뭐 과거까지 간다고 그러면 근데 그걸로 인해서 뭐 책임 소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기준이 있어요. 어떤 전쟁이든지 민간인을 사살하거나 민간인과 관련된 게 되게 예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편들기 이전에 전쟁의 참혹함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 교훈을 통해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로 가야 긍정적인데 더 싸우자 뭐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폭력이라는 그렇고. 게 이렇게 시작되고 끝나더라도 폭력의 역사가 남기 때문에 가능하면 폭력이 사용되지 않고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우크라이나를 좀 까줘야 자기가 지적으로 좀 더 균형 잡히고 뭔가 유튜브에서 좀 더 남들이 모르고 있는 걸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어떤 패션 같은 게 있다라는 느낌을 이번에 받았거든요. 그 사실 우리나라는 좀 뭐 이 직접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이해관계에 엮이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어서 그렇죠. 뭐 그럴 본인이 필요가 손해 없죠. 보는 건 네, 맞아요. 네.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이번에 그 야당 대표가 했던 이쪽에도 씨씨 저쪽에도 씨씨 그러니까 우리 거 사주면 씨씨 뭐 이제 이게 이런 실용적인 관점이 좀 우리의 기본 어떤 근간이 돼야 된다라는 거는 동의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하여간 그 마더 러시아를 이렇게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사실 거는 참 저도 러시아를 좋아해요. 그렇죠. 저도 취재 맞아요. 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순박하구나라고 느꼈고 또 취재 도와준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지인이 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 기자들도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러시아를 특별히 까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사람들이 착하다고 해서 전쟁을 안 일으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힘이 없는 나라이면 맞아요. 그래서 피해자 유책주의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렇죠. 힘이 없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편을 들면 조금 더 나아 보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피해자 유책주의라는 게 뭐 이렇게 살인을 하거나 뭔가 자기가 잘못을 하면 걔가 그렇게 도발을 했다.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살인범들도 다 자기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하다 보니 제가 이런 말을 해서 내가 때릴 수밖에 없었다. 맞아. 뭐 이런 피해자 유책주의를 저는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느끼거든요. 사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젤렌스키도 되게 많이 욕을 하죠. 근데 사실 저도 젤렌스키가 그렇게 뛰어난 지도자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아니 가서 보니까 젤렌스키보다 더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러면 젤렌스키를 저 관자에서 쫓겨나게 뭐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쨌든 그 사람이 나가면 더 좋은 대안이 생겨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다 같이 공감하는 얘기가 저거보다 더한 대안이 어딨어. 당장은 이 체제를 유지해서 빨리 전쟁이 끝나는데 뭘 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나라 선거에 뽑힌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3자인 우리 투표권도 없는데 맞아. 네. 우크라이나 투표권도 없고 러시아 투표권도 맞아요.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우리 투표나 잘하면 된다. 아, 네. 그러고 보니 우리 투표가 오늘 앞에. 저는 하고 왔는데, 네. 여튼 뭐 저는 그냥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는 사실 잘 모르는데 그게 약간 네. 우리 세대는 좀 정치적으로 그래도 좀 이렇게 생각들이 좀 많이 비슷한 세대여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다. 와, 야 그래도 힘 있고 돈 있는 애가 이렇게 하면은 그거 따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걸로 우리나라 정치도 좀 갈리고 세대도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 세대는 약간 야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지. 약간 그게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인터넷에서 내지는 뭐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그 목소리 크게 내시는 분들 중에는 야 그렇게 누가 그러면은 뭐 그렇게 힘을 기르지 말래? 누가 그렇게 약하래? 약한 놈이 그렇게 도발하래? 약간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약하고 싶어서 약하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뭐 약육 강 뭐 약한 자가 욕 먹는 뭐 그게 상황이라면 사실 힘 있는 자가 약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게 더 인지상정이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그 정치 사회 경제가 엮인 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 이거를 뭐 약한 놈, 강한 놈 이렇게 나누기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엄연히 이제 국제법이라는 게 있고 또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전쟁 범죄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고 또 제네바 협약도 있고 또 국제형사재판소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사실 이걸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거 좀 서구 사회 중심이야라고만 매도해버리면 있는 시스템 좀 잘 만들어서 잘 정비해서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쟤들은 서구 편이라서 말 믿을 게 아니야 뭐 유엔도 마찬가지야 뭐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다시 발전이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걸 올리고 나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게 일단 저는 즐거웠고 그다음에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희 PD님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신데 다시 모셔가지고 이번에는 그렇게 좋아들 하시는 마더 러시아에 대한 이야기. 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에 정말 얼마 전에 엄청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게 또 엄청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난데없이 다른 여러 나라들이 다 엮여져 있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김영미 PD님 모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 지금 또 호주 사시는 우리 자크 전님께서 호주 달러 2.99달러를 이분은 호주 달러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메모리님께서 지난번 라이브 뒤에 떡볶이는 잘 드셨나요 하셨는데 떡볶이가 아니라 그때 우리 뭐 먹었죠? 그 인스턴트 밀키트 닭갈비를 이렇게 네네 그걸 제가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닭갈비랑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 계란탕을 드셨죠. 그거는 하기 전에 먹었고. 네네네. 그래서 즐겁게 먹었습니다. 네. 그 닭갈비가요 우리 맛상무님이라고 우리 또 우리 채널 많이 아껴주시는 대형 유튜버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에서 판매하시는 건데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쩐지 닭갈비가 나오더라. 네. 자 그래서 모스크바 테러 뭐 이제 기억에서 또 벌써 이제 가물가물 해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요즘 우리가 너무 뭔가 정치 상황도 바쁘게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지난 3월 22일에 크라스노고르스크라는 그 모스크바의 외곽이래요. 그러니까는 뭐 모스크바가 서울이면 여기는 한 일산쯤 되는 모양이지. 김포 정도 돼요. 김포 정도. 김포 정도. 거기에 되죠. 있는 크로쿠스 시티홀이라는 곳에서 유명 밴드가 콘서트를 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갑자기 AK-47 소총을 든 일군의 테러리스트들이 난입을 해가지고 총기를 막 난사하면서 폭탄도 던지고
그래가지고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결국에는 그 극장의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집계가 360명이 부상을 당하고 143명이 사망을 맞아요. 한 예. 그런 사건입니다. 아 정말 끔찍하죠. 말이 100명 이상 죽는 거지. 네. 100명 이상 저렇게 사망자가 나오게 할 땐 정말 대형 테러예요. 네. 그리고 사실 테러라는 게 우리가 그 전에도 뭐 9.11 테러서부터 뭐 늘상 국제뉴스에 테러 하니까 그냥 났나보다 하겠지만 저걸 부상자하고 죽은 사람 외에도 본 사람들 또 가까이서 느낀 사람들 또 친인척 뭐 가족 뭐 다 합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배후에 있었던 그 세력이 우리가 이제 우리는 보통 그냥 IS라고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이름은 이제 IS죠? 아이시스라고도 하고 뭐 아랍어로는 다에시라고도 부르는. 다에시. 네. 이슬람 레반트 국가? 네.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이 이제 국가라고 주장하고 시리아에서 만들었죠. 네네. 원래는 이라크에서 생겨났고요. 사실 그 이라크에서 제일 유명했던 그룹은 이제 알카에다 그룹이었죠. 네. 근데 그때 알카에다를 이끌고 있던 수장인 알잘카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알자르카위야 들어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잘카위를 이제 미군이 사살하면서 네네. 그 조직이 원래 항상 핵심을 쥐고 있는 큰 인물이 죽게 되면 권력이 이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떤 조직이든. 네네. 그래서 그 쪼개지는 과정에서 알카에다에서 벗어나서 아이시스가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유 오랜만에 보네. 네, 이분이 이제 알자르카위라는 사람인데. 맞아요. 근데 이분도 이제 이슬람 성직자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이시스를 처음 만들었던 알 바그다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알 바그다디가 여기서 이제 파생돼서 나와서 아이시스를 만들었죠. 근데 둘 다 그러니까 이슬람 성직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알카에다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알카에다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이제 그렇게 분파가 만들어지고 여러 다른 이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이것도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네. 그 알카에다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는 이라크 전쟁이 나서 기존의 사담 후세인의 그 따르는 그 순위파 그 세력들 그 사람들이 이제 축출을 당하면서 변방으로 나아갔고 알카에다와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알카에다는 9.11 테러를 했던 주체 그 무장 세력들이죠. 그쵸. 이슬람 무장 세력.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알카에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프랜차이즈식으로 그룹 있는 거죠. 여기저기 이 나라 저 나라. 근데 아이시스는 조금 다른 게 처음에 이라크라는 곳과 시리아라는 곳을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레반트 그러니까 그쪽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만들면서 국가의 개념으로 승격시킨 거죠. 우리는 그냥 뭐 조폭처럼 이렇게 그런 뭐랄까 이렇게 그룹이 아니라 우리는 국가야. 국가의 한 수장이고 우리는 뭐 내각도 만들고 그래서 마치 자기네들이 굉장히 뭐 세련된 것 같은 뭔가 다른 패턴을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그렇지만 과거의 것보다 내가 낫다라고 표현하려면 차별성이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아이시스는 자기네들은 국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여러 뭔가 미국을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명멸을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일 유명한 게 알카에다였고, 근데 이제 그 알카에다가 거의 뭐 와해되다시피 9.11 이후에 와해되다시피 하면서 그 밑에 있던 이제 세력들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 그리고 이라크에서 이제 갈 길을 잃은 그 전투 경험이 풍부한 그런 군인들. 그렇죠. 이제, 전직 그 사담 후세인의 부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또 사실 알카에다가 완전히 와해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근데 더 웃긴 게 둘이 왼수인 거야. 아이시스하고 알카에다는 서로 얼핏 보면은 왼수예요.
뭔가 원조집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새로 차린 집 그렇지. 이런 느낌인데 그러면 원수가 될 수 있겠네. 그렇지. 서로 네. 말하자면 영업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사이가 안 좋아서 한때는 공개적으로 서로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 알카에다도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아이시스를 굉장히 욕했어요. 지금도 서로 감정이 안 좋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번 테러의 배후가 된 게 이제 아이시스 K라고 이제 약칭이 되는. 그래서 네. K-팝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네. K가 딱 들어가서 아이시스 호라산. 예, 사람들이 네. 왜 K가 들어가냐. 호라산이 K가 약간 묵은 발음 나요. 그러니까 그 KH 발음이죠. 그게 호라는 그 그렇죠. 발음. 그래서 네네. 호라산 그렇게 발음이 나다 보니까 어쨌든 영어 스펠링으로 앞에 K가 들어가니까 아이시스 K라고 이렇게 명칭을 줬는데 사실 이건 본인들은 그렇게 안 진 것 같은데 서구 사회에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약간 그 코드네임 그냥 그렇게 부여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시스 K라고 해서 그런데 이 아이시스 K라는 조직이 왜 갑자기 저 모스크바 테러하고 갑자기 나왔냐? 지들이 발표를 했어요. 우리가 했다고. 우리가 했다.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테러가 딱 나면서 러시아 시민들도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뭐 니네 러시아 잘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 그러니까 사망자, 피해자들에 대한 애도가 좀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서구 사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국가의 이름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금 무고한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러자마자 이제 그 러시아 정부는 바로 이거 우크라이나가 했다. 우크라이나가 했다. 네, 그렇게 막 모든 입장이 다 우크라이나가 가해자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시스 K 쪽에서 아주 서둘러서 우리가 했다. 우리가 한 거야, 인마. 그 무슨 우크라이나야? 야, 우리가 얼마나 고생스럽게 그거 한 줄 알아? 뭐지?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머쓱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우크라이나의 사주를 받은 아이시스 K가 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도 이제 국제뉴스 해외를 이렇게 취재 다니면서 밑도 끝도 없는 맥락이 막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호라산하고 얘들하고 엮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저 나름대로 계속 이렇게 알아보고 있지만 정말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일단 주장을 하면 이게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제가 아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쭉 검토를 해봤을 때 첫째 그 우크라이나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정교회라고 그래서 종교가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그리고 또 호라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슬람 수니파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수니파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저도 이제 끊임없이 취재를 하면서 그런 걸 말을 하면 저게 빈말이다.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되게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연결점을 못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러시아에서 그 우크라이나 정보국 수장 보고 너가 이 테러에 책임지고 뭐 책임을 져라, 뭐 끌어내려라, 막 사임을 촉구하고 뭐 이런 성명들이 나오는데. 이게 러시아에서도 안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테러가 난 그 상황과 그 말하자면 가해자죠. 네.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면 또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모스크바 테러에서 진짜 피해자는 누구냐면 일반 시민들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일반 시민 중에 누군가가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그게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시스 호라산이 했다고 한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찾아봤을 때 조금 더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구소련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었죠. 그 전에. 자, 그러니까 그 과거의 맥락은 이제 우리가 차차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 아이시스 K가 한 게 맞다라는 게 여러 가지 증거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데 일단 그 현장 그 영상을 잠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별로 자꾸 보기 힘든데.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다들 이 핸드폰을 들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뭔가 투철한 그런 이건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후세에 뭔가 이걸 남기기 위한 그런 본능일까요? 이걸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이렇게 찍는 일반인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거는 옛날에는 이제 카메라로 이렇게 찍혀지는 거는 누군가 표적이 될 수 있는데 네. 핸드폰 들고 있는 건 덜 표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뭔가 독특한 건 자기를 위한 기록으로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엔 테러해도 저렇게 다 영상이 남아 있다는 게 그 이후에 그 테러에 대해서 조사 작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포렌식 측면에서 도움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이 현장에서 이 테러범들이 총격을 가한 다음에 알라후 악바르, 그러니까 알라는 위대하다. 일단 이거를 외쳤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 ISIS-K라는 그 단체에서 나중에 자기네들이 한 게 맞다면서 발표한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주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이 되게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이제 결의에 차가지고 사전에 뭔가 이제 맹세를 하는 그런 이미지들을 이 ISIS-K에서 제시를 하니까 모스크바 정부에서도 더 이상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완전히 우크라이나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하고 ISIS는 맞는데 그래도 그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2주 전에 미국이 경고를 했대요. 그 경고를 해줬다면서요? 네,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정보를 무작정 믿을 수가 없었던 게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국은 철저하게 이제 우크라이나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대국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을 적대국으로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적대국처럼 있는데 우리한테 혹시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걸 다 믿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미국은 그동안 도감청 시스템, 특히 이제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그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에도 무슬림들이 많고 또 체첸 그리고 또 아프가니스탄은 거의 본인들의 그 본토였잖아요. 그러니까 테러에 대한 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아마도 그런 정보를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뭔가 미국에 국제 전화를 걸면서 이렇게 친구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이번에 그 새로 온 뭐 직원 걔 어때? 걔 완전 폭탄이야. 이러면 그때부터 그게 자동으로 그 키워드가 도감청이 되기 시작하면서 NSA에서 이제 그때부터 폭탄이라고 이 새끼 지금 얘기했어. 그럼 이제 그 맥락을 파악하고 이놈이 정말 테러 관련 분자인지 아닌지 뭔가 어떤 그 알고리즘이 막 작동하기 시작한다면서요. 제가 이제 트위터 시절에 그러니까 각종 무장 단체들이 다 자신들의 트위터 계정들을 갖고 있어요. 그쵸. 탈레반도 있고 아이시스도 있고 다 있어서 할 수 없이 이제 취재용으로 그거 팔로우를 했는데 어느 날 그 트위터 계정이 그 문을 닫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서 거기에 써 있었어요. 테러 용의자들과 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땐 굉장히 치밀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 있구나라고 느껴지는데 사실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미국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설치를 해놨겠죠. 이게 도중에 그러니까 아이시스 코라산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동부 쪽에 있는데 그 코라산이 지명인가요? 네, 원래 지명이죠. 그러니까 아주 고대 적부터 있었던 지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호라산이라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두산 막 그러면 뭔가 용맹스럽고 그 호라산이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약간 호전적이면서 옛날에 그 몽골 시대에 이제 징기스칸이 그쪽으로 이제 침범을 하러 왔다가 바로 여기서 막혔대요. 그래가지고 그 호라산이라는 이름은 용맹하고 또 잘 막고 뭐 이런
이런 느낌도 있대요. 그래서 거기 그 호라산이라는 그 아이시스 호라산이 생기게 된 거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탈레반이 분명히 거긴 이제 꽉 잡고 있잖아요. 탈레반이라는 데는 전 세계 이슬람의 무장 세력의 어쩌면 대명사 같은 데인데. 자, 그러니까 이게 또 이런 뉴스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대충 아는데 이게 관심이 없다가 이거를 들여다보려고 그러면 이제 이름들이 막 다 섞여.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 그러니까 일단 아이시스 K가 한 거는 맞는 것 같아. 정황상 봤을 때 얘네가 주범이야. 뭐 그 뒤에 뭐 우크라이나가 있는지 아닌지는 이제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알아내라고 해. 근데 이제 이 범인들이 대체로 다 타지키스탄 출신이고 처음에는 그 타지키스탄이었나요? 뭐 벨라루스였나요? 벨라루스 국경으로 도망을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게 막히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간 거를 가지고 그 푸틴은 봐라 얘네들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려 했다. 우크라이나 사주 받은 거다. 근데 벨라루스에서 그 대통령이 우리가 이렇게 러시아를 잘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걔네가 그 경보가 발령하자마자 우리가 우리 국경을 닫았지. 그래서 걔네가 우리 쪽으로 오다가 우리 쪽으로 못 온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로 갔어를 얘기를 하는 바람에 손발이 안 맞았죠. 또 러시아가 뻘쭘해졌다. 네. 여튼 그래서 이런 정황들로 보면은 얘네들은 그 코라산 그 아이시스 코라산에 사주를 받은 게 맞다. 근데 아이시스 코라산은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놈들이고 왜 그렇게 러시아를 미워하는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탈레반과 관계가 있다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탈레반 또 뭐야? 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하면 대명사가 탈레반 아닌가요? 물론 이제 탈레반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탈레반 하면 빈라덴 뭐 이게 다 옛날에 9.11 테러부터 연결돼서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탈레반이 네. 지금은 정부 세력이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이양받은 어떤 정치적인 합법적인 그런 데죠. 여기하고 그 아이시스 호라산하고 왼수예요. 또 왼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정말 다 왼수구나. 했던 자기가 있었던 자기 구역을 침범하는 다 왼수.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됐던 뭐가 됐던 서로 왼수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탈레반 정부가 저한테 이제 가끔씩 보도자료 비슷한 걸 이렇게 보내는데. 네네. 탈레반한테 직접 보도자료 받으시는 분들. 저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많이 보내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뭐 탈레반 뭐 그런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래서 테러와의 전쟁의 주체는 누구냐. 그러니까 아이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테러와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를 좀 더 인정해 주어라 하는 그런 뉘앙스 같았어요. 그래서 아니 옛날에 탈레반은 그 산에 그냥 AK-47 들고 이 산등성이 저 산등성이 뛰어다니던 게릴라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당당하게 내각을 갖추고 있는 정부인데 우리를 아직도 그런 그 산등성이 쫓아다니던 게릴라로 보는 거야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요즘 계속 그쪽에서 나오는 그 탈레반 정부의 뭐 공식 어나운스들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근데 늘 아이시스를 욕해요. 거기에서 저 수준 낮은 새끼들 이러면서 아니 걔들이 완전 나쁜 놈들이라 테러를 얘네들이 많이 한다. 어떻게 극악무도하게 테러를 하느냐. 그래서 실제 그 미군이 철수할 때 그 카불 공항에서 그 아비규환이 났던 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뭐 거의 그 베트남 사이공 철수의 재현을 보는 것 같았죠. 그렇죠. 네네. 현대사에 정말 잊지 못할 비행기를 쫓아가는 장면을 만들어내는 정도로 되게 가슴 아팠던 그때 카불 공항이 테러를 맞았어요. 근데 사실 탈레반이 이제 자기네들 정부도 다 만들고 자기네 구역인데 왜 테러를 만들었을까? 탈레반은 아닌 거지. 탈레반이 그걸 저지를 리가 없다. 그쵸. 상식적으로. 아이시스가 했대. 탈레반이 발표를 했어요. 바로 아이시스가 했다고. 그래서 탈레반 입장에서는 봐라. 우리가 이 테러를 방지하려고 이렇게 탈레반 병사들이 카불을 좀 둘러싸고 있는 거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테러와의 전쟁에 지금까지 탈레반 정부는 계속 아이시스하고 전투를 하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탈레반이라는 게 원래는 그 학생이란 뜻이잖아요. 딸립 이게 이제 학생. 그래가지고 그게 뭐
반이라는 게 복수니까 탈레반들이지요. 원래 원칙적으로 말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산골짜기에서 그 경전 외우고 하던 학생들이었는데 아프가니스탄 중앙 정부가 너무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그때는 깨끗했던 이들이 걸기해서 뭔가 우리 경전의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자정 운동을 시작했던 게 딸리브 이제 탈레반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뭔가 이 점점 그 안에서 세력을 규합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우사마 빈 라덴 그 알카에다의 수장 아니 네. 잠깐만 네네. 이게 지금 네. 말이 막 되게 이렇게 막 그게 뭐 이렇게 짬뽕이 되는 사실 탈레반이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당시 1980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어요. 아, 네네네. 그때 이 그러니까 소련의 뭔가 상대해야 된다. 우리가 무장으로 뭔가 소련을 막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탈레반들이었어요. 그때는 그 무자헤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도 마드레사에 딸립들이 있었고 그때도 그러니까 딸립은 그 옛날부터 다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딸립이 그 총 메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었죠. 경전 공부하는 거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곳이 약간 비문명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나마 모여서 글빨이나 좀 읽고 머리 좀 읽고 알아듣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드레사에 있는 마드레사가 탈레반이었 그 경전 가르치는 학교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학교. 네, 신학교. 예. 그래서 미국 우리 약간 느낌으로는 서당보단 조금 더 학교. 그래서 그때 이 사람들한테 무기를 준 사람들이 미국이에요. 아, 이제 소련과 맞서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당신 냉전 시대니까. 이게 몇 년도 지금 이름 1980년대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이제 초등학생, 중학생 이때니까 맨날 TV에서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소련이 어떻고 뭐 이제 무자헤딘이 어떻고 이게 국제 뉴스로 나왔던 기억은 나요. 근데 어쨌든 지금 벌써 우리가 이 모스크바 테러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 아니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고 그 전에 뭐가 있었고 복잡해요. 원래 국제 뉴스가 밀려서 지금 80년대에 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레반을 만들어낸 건 탈레반이 저렇게 총 들고 싸우는 조직으로 바뀌게 된 건 미국의 지원 때문이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소련과 싸우면서 10년 만에 소련이 퇴각을 했죠.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나가고 이제 또 무주공산이 돼버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결국 승자는 이제 탈레반이 됐죠. 그때. 예, 네. 그러면서 오사마 빈 라덴이 알카에다의 일원으로 와서 탈레반과 같이 뭔가 꿍짝꿍짝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 9.11 테러가 났던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오사마 빈 라덴은 이제 사우디 출신인데, 그러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탈레반 정부가 어쨌든 자기를 위한 뭔가 이제 은신처도 마련해주고 하니까 거기 와가지고 조직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었고, 그래서 당연히 9.11이 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야, 그 새끼 내놔. 안 그러면 석기 시대로 돌려버린다. 근데 당시 탈레반 정부도 오사마 빈 라덴 주려고 했어요. 아, 진짜요? 저도 가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넘겨주기로 한 날 그날 침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탈레반은 이제 각자 막 고향 앞으로 다 흩어졌던 거죠. 네네네. 그게 사실 진짜 스토리예요. 그리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프가니스탄 취재 갔을 때 사실 탈레반 내각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알아보려고 사진을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저를 다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탈레반이 어떻게 사진을 찍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은 사진 안 찍혀? 그랬더니 안 찍힌대요. 율법에 어긋나서 안 된대요. 그건 율법에 또 어긋난다?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웬걸 막상 미국하고 평화회담이 진행될 때 뭐 카메라 앞에서 포즈도 이렇게 취하고 탈레반 그 수장들 저도 이름만 들었던 쟁쟁한 사람들이 거기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진 찍힐까 그래서 그 회담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가는 길에 이렇게 질문하는 잠깐 코너가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했더니 자기네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 사진을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고 그래서 자기는 파트와라고 해가지고 그
해석, 해석, 그죠? 율법에 대한 해석. 율법 해석을 네네네. 받아서 네. 사진 찍혀도 된다. 아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네. 나름 진보를 한 거야. 그게 아니라 정권을 이양받고 싶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권력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오사마 빈 라덴 내놓으라고 쳐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싹 밀어 버렸으면 됐는데 그때 미국이 야 이라크에 뭐 대량 살상 무기라는 것도 있다며 이러면서 방향을 글로 쓱 트는 바람에 어찌 보면은 탈레반이 그때 완전히 일소가 되지 않고 세력이 상당히 나름 탄탄하게 남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것보다는 이제 미국의 군사 작전이라는 게 굉장히 현대적 무기를 많이 썼어요. 그쵸, 사실 네. 지금 봐도 뭐 지금은 더하겠지만 당시 봤던 무기들은 너무너무 대단한 무기들이 많았고. 그건 뭐 2001년 그때 어간에 뭐 뉴스에 맨날 뭐 크루즈 미사일 쫙쫙 날아가는. 그건 걸프전. 네네네. 걸프전. 그때는 이제 토마호크 시절이죠. 아, 그 네네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실 제가 무슨 아줌마 입장에서 맨날 그 미사일을 외우는 것 사실 이게 비정상이고 그렇게 아는 네네네. 게 훨씬 정상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현대적인 무기를 다 이렇게 쓰면서도 미국이 못 이긴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의 민심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못 얻는 거예요. 누가? 미국이. 네.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의 지지를 못 받는 거지. 그 이유는 바로 그 민간인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가족이 죽고 그러니까 미국은 영원한 적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전투에는 이겼으나 전쟁에는 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틈을 비집고 이제 탈레반이 다시 돌아오게 된 권토 거죠. 중래. 예, 맞아요. 근데 그거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이 세워놨던 그러니까 정부 미군이 이렇게 처음부터 카르자이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막 계속 관여를 했잖아요. 그 정부가 너무도 부정부패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든지 아프가니스탄이 안전하고 치안이 잘 됐다라는 명분을 남겨야 빠져나올 수가 있는데 오히려 맨날 폭탄 테러가 나니까 미국 입장에선 발을 못 빼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 자국 군인들이 죽어가고 돈은 돈대로 거기 갖다 퍼붓고 있고 돈 먹는 하마였죠. 미움대로 받고 그러니까 뭔가 명분만 있으면 여기서 이제 발을 빼고 싶은데 예. 그래서 이제 아프간 정부 쪽을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탈레반 차라리 정부예요. 탈레반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가는 것이 훨씬 우리는 발을 뺄 수가 있겠구나. 그게 몇 년도였죠? 그게 이제 2010년도부터 계속 탈레반과의 비밀 협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비밀 협상이 잘 안 돼서 이제 공개적으로 카타르에서 이제 평화 협상, 공식적인 평화 협상을 했고 그 평화 협상 끝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자리를 잡는 걸로 그 정권을 이양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고 그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나서 부각된 게 바로 아이시스 호라산이에요. 근데 아이시스는 탈레반보다 늦게 나타난 조직이거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 조직이 워낙 탄탄했었기는 하지만 아이시스는 뭔가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당시 이제 2014년부터 시리아나 이라크 쪽에서 아이시스에 대한 국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 이슬람 무장 단체들 사이에서는 뭔가 트렌디한 조직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그 젊은 사람들한테 좀 소구가 됐을까요? 그 탈레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미국하고 협상을 했잖아요. 아, 변절했다고 보는구나. 미국 놈하고 같이 짝짝꿍이 됐다. 근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는 더 철저하게 투쟁한다. 뭐 우리는 쟤들은 지하도 아니었잖아. 나중에 미국하고 손잡았잖아라는 거가 됐지만 아이시스는 우리는 철저하게 이슬람 율법 아까도 뭐 파투와를 해서 뭐 사진이 찍히다든지 막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런 패션 이슬람 이런 거 우리 안 키운다. 그렇죠. 우리는 정통파. 초정통이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7세기 칼리프 시대 그거를 정확하게 구현을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꾸 인기를 얻게 되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아프가니스탄 굉장히 가난하고 실업률도 높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여성 교육 같은 것도 조금 돼 가던 거를 다시 다 완전 없애버리고 그러다 경제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할 줄 알겠습니까? 이 탈레반들이. 이제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시스가 네. 조금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기네들도 뭔가 새로운 그 무장 세력의 경향을 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 것 같고 지금 사실 이제 모스크바 테러가 나면서 전 세계 다시 호라산을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호라산을 모르는 사람까지도 지금 알게 됐잖아요. 무장 세력 이슬람 무장 세력은 바로 그런 명성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그 자기네들의 명성을 올리기 위해서도 이번 테러는 성공적이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자신들이 했다고 당연히 말하죠.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운데 이걸 우크라이나에 뺏기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야 그거 아니야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저 명성을 저렇게 얻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이 조직이 굉장히 커져요. 이것도 일단 약간의 그리고 선전전 그때 같은 좀 거라서 기억을 해보면 이 ISIS는 다른 그 이슬람 관련 뭐 급진주의 단체보다도 유튜브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선거 전략이라고 그래서 네. 아예 그 시리아에 있던 IS는 홍보부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어 파트도 따로 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인터넷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이를테면은 뭐 미국에 사는 무슬림이나 뭐 스웨덴에 사는 무슬림인데 현지에서 차별받으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여기 오면 네가 그동안 모든 울분을 떨치고 진짜 그 경전에 나오는 천국 같은 삶을 네가 살 수 있다. 그쵸? 그리고 우리 ISIS가 신부도 우리가 이렇게 짝 지어준다. 지하드 신부라고 그래서 네네. 유럽에 있는 10대 소녀들이 또 많이 또 가서 지하드 전사와 결혼을 강제로 하고 그러니까. 아기도 낳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쨌든 인터넷을 가지고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강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때 우리가 IS가 굉장히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막 참순이 뭐 이런 맞아요, 걸로 맞아요. 굉장히 그 센세이션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바로 그 참수하고 그 극악무도한 방법들을 누가 와서 가르쳤냐면 체첸의 전사들이 와서 가르쳤어요. 체첸이요? 그 체첸이란 데가 어디냐면 러시아의 북쪽에 있는 그 나라인데 네네. 여기하고 러시아하고 또 엄청나게 사이가 안 좋았죠. 네네네. 그래서 체첸에도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첸이 그 독립국가연합 그 러시아 연방 안에는 들어가 있죠. 체첸이. 이거 그러니까 자치구역처럼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체첸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체첸 입장에서는. 체첸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이 체첸이 한때 러시아 쪽에 하는 모든 테러의 주인공들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요 지금 빨갛게 지금 영토가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 카스피해와 이 흑해 사이의 내륙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이 네, 체첸 사람들이 그 키도 크고 골격도 좀 다르고 그 보면 부리부리 무시무시해. 저도 이제 취재 가면 이 사람들 비주얼은 정말 무섭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군 안에서 뭔가 되게 무서운 특수부대 역할도 이 체첸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체첸은 러시아하고 서로 대적을 하는 적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체첸 테러리스트들이 뭐 막 테러도 일으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 체첸이 테러리스트이기 전에 그 체첸 공화국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하고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두다예프라고 체첸을 이끌던 지도자가 있었는데 러시아가 미사일로 쏴서 암살을 했어요. 체첸의 지도자를. 네. 그 다음에 체첸의 그 어떤 독립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러시아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막 다 이렇게 초토화가 되면서 얘네들이 산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점점 괴물이 된 거죠. 그렇게 막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장투쟁과 독립투쟁을 하는데 전 세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실망감이 되게 컸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 사람들이 빠지고 나머지는 친러파들이 이렇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모스크바의 아주 유명한 테러들이 뭐 극장 테러라든지 그렇죠. 예. 또 그 초등학교가 이제 개학했을 때 했던 베슬란이라고 그런 인질 테러 뭐 이런 그리고 또 블랙 위도우라고 해가지고 그 체첸 전사 중에 미망인들이 또 와서 막 그 테러도 하고 그래서 체첸이 러시아의 내부에 테러를 하는 주 세력이었죠. 그러면은 그 블랙 위도우 부대는 자기 남편을 뭔가 러시아의 공격으로 잃은 미망인들이 이제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걸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슬람권에서 특히 이제 체첸 같은 곳에서는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은 그 집안에 좀 천덕꾸러기처럼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회 경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이 많이 좀 남자들보다는 기회가 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편을 잃어서 우울한데 앞으로 이제 이 집안에서도 그 천덕꾸러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누군가 은밀히 와가지고 야 또 여자도 하면, 지하드 할 수 있어. 성전 하나님의 전쟁을 그러니까 하면서 알라의 전쟁을 하면서 너는 장렬에 가서 남편 만날래?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 남은 가족들은 우리가 철저히 보장한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들이 이렇게 왜 또 검은 차도르 같은 걸 지금 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뭐 폭탄을 쥐고 저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뭐 여성의 몸을 특히 이슬람 저 옷을 입고 있는데 몸을 수색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테러를 할 때 좀 덜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블랙 위도우라고 부르죠. 그래서 검은 과부들 뭐 그러니까 어떤 부대가 있는 건 아니고 와서 테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사실 저렇게 테러를 하면 뭐 군인들과 맞서 싸운다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대부분이 테러 표적이 아이들이나 이런 민간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백날 죽여봐야 러시아 정부 끄떡도 안 하는데 민심은 좀 나빠지겠지만 뭐 그 나라 특성상 뭐 민심이 조금 나빠졌다고 해서 막 난리가 나고 그런 나라는 또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마지막에 노리는 거는 약간 선전전처럼 우리 아직도 싸우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이만큼 원한이 깊다라는 것들을 전 세계에 알리는 듯한 그런 테러들을 많이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쨌든 뭔가 나름 뭐 정세 안정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러시아에 굴종을 하게 됐다고 봐야 될지 거의 체첸이 이제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이제 친러 세력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체첸 사람들이 그럼 러시아 군에 뭔가 용병으로 들어가면서 중동 지역에 가가지고 그런 잔인한 것들을 전수를 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고 체첸 전사들 스스로가 지하드를 하겠다고 아이시스에 지들이 단독으로 갔죠. 네. 네네네. 그래서 시리아의 아이시스가 초창기에 막 그렇게 뭐 극악무도한 걸 하면서 전 세계에 눈을 끌 수 있었던 건 체첸 전사들이 주도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체첸 사태가 났을 때 전 세계가 조금 체첸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더라면 저런 괴물 같은 애들이 안 자랄 텐데 그때는 그러니까 아이시스까지 올 때는 다 2판 4판인 거예요. 애들이 죽일 템 죽여봐라. 뭐 난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뭐 그러고서 뭐 알라 뭐 이러고 이제 하다 보니 막 가는 전사들이 됐던 거죠.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게 2005년에 왜 저희에게도 그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 취재 그 모스크바 그 한국인 비밀 가라오케 취재 그 취재 갔을 때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이게 좀 없어가지고 좀 개념이 없어가지고 뭔가 이제 1인 촬영을 하는 PD는 무조건 뭐든지 빨리 꺼낼 수 있어야 된다. 뭐 배터리 뭐 그때 이제 테이프로 찍을 때니까 뭐 6mm 테이프 뭐 그리고 뭐 취재 수첩 뭐 지갑 촉촉촉 이렇게 하려면 그 지금은 그 퀵한 아저씨들이 많이 쓰시는데 약간 그 군용으로 이제 탄입대라 그러죠. 이렇게 약간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가방 2개짜리 이렇게 그 조끼처럼 이렇게 딱 입는 거. 그게 너무 이렇게 손에 익어가지고 그때 모스크바 갈 때도 그 가방을 가져갔더니 그때 이제 저희 그 체첸 전사야. 저희 팟캐스트 저희 유튜브에도 출연하셨던 그 정재원 교수님이 그때는 모스크바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탁 PD 빨리 가서 가방 하나 사자. 그래서 아 왜요? 그 가방 맨체로
광장에 가가지고 알라후 아크바르 그러면 바로 벌집돼. 아니 체첸에도 고려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체첸에서 유명한 장군 중에 고려인 장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탁재영 PD가 그걸 메고 갔다 그러면 체첸의 고려인 전사라고 봤을 확률도 그러니까 높아요. 약간 폭탄 조끼처럼 생겨가지고 그게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체첸 전사들이 어떤 이슬람의 그 뜨거운 열정에 불타는 체첸 전사들이 ISIS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 러시아를 상대로 싸울 때 습득했던 그런 어떤 잔인한 방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시스 안에 전수를 많이 하는군요. 전수가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시스와 체첸은 뗄 수가 없는 그거고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금 아이시스 호라산이 처음부터 걔네 시리아에 생길 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리아에서 어느 정도 명성이 떨쳐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없고 그냥 IS였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아프가니스탄에 생겨났죠. 그러면은 뭔가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누가 나와가지고 차린 게 아니라 ISIS가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ISIS 같은 거야. 이러면서 우리도 지부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IS 아프간 지부라고 불렸어요. 근데 어쨌든 생긴 건 자생적으로 생긴 건데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이 IS 특징이 뭐 알카에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수가 꼭 파견이 돼요. 선수가 또 파견이 됩니까? 그 선수 중에는 폭탄 전문가들 그리고 또 저것도 다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뭐 저기 가자 얘들아 가자 부시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몇 명이 어떻게 가서 어디 흩어져서 이것도 다 나름 작전을 짜야 되고 정말로 프랜차이즈 맞네.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그쪽에 장사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그 시스템 도입해서 저희도 그 호라산 분점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컨설턴트 파견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컨설턴트가 이제 가서 뭔가 이제 소스 만드는 법, 뭐 이제 닭 튀기는 법 이제 이런 거 다 전수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뭐 하다못해 이제 다른 나라에 대한 대상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시스 아프간 지부가 처음 생겼을 때는 탈레반이 제일 먼저 불쾌하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탈레반이? 그럼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하잖아요. 원래 업종이 비슷한 게 옆에 같이 생기면 그치, 경쟁 관계가 되지. 그렇죠. 자기 구역에 이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식당이랑 정말 똑같다는 걸 느끼게 되는데 어쨌든 한정된 그 자원과 그 다음에 이 전사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관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존의 탈레반이 뭔가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튀겼다면 아이시스는 파닭을 한 거예요. 네네네네. 야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참신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그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이 고리타분한 맛이고 파닭 저기 좀 트렌디한 것 같아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월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월급도 나와요? 그럼요. 이 탈레반 병사로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론 기존에 이제 이슬람 신학교에서 이렇게 탈립으로 했던 브레인들이 있는 반면 행동 대원들 중에는 그 병사들이 많은데 물론 겉으로는 우리 가족이 미군에 의해서 죽었어라는 원망으로도 가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 원망을 그러니까 원망은 이제 당연히 이제 장착을 하고 가는 거고 한 달에 얼마씩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탈레반 같은 경우는 정권 이양 받기 전에 한 달에 200불 정도를 줬어요. 뭐 그 지역의 개념으로는 나쁘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럼요. 이거 어디 가서 한 달에 이렇게 한 번씩 현금이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이시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모스크바 테러가 일어남으로써 그걸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저 호라산 쟤네들이 그 정도의 자금력이 되는구나. 두 번째 인맥이 되는구나. 인프라가 이제
어유 많이 컸네.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요번에 이제 모스크바 테러를 하면서 전 세계 호라산 무슨 광고 하려도 뭐 이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판도 여기저기 어디 PPL 해야 뭐 광고를 한 판국에 각 나라 보도국이 다 떠들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광고 효과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맛을 보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김영희 PD님께서 뭐 이거 가지고 저 1시간 그 뭐지 2시간이나 얘기할 게 있겠어 이러셨는데 지금 1시간을 했는데도 지금 벌써 근데 네. 이제 우리 머릿속에 IS란 무엇이고 그 중에서도 ISIS-K는 또 무엇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조금 개념이 잡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얘네가 왜 러시아인가? 얘네는 미국이랑만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러시아인가? 이제 이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오늘은 중간에 쉬고 이런 거 없이 스트레이트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 저희 그 유튜브에 올릴 때는 제가 이걸 두 개로 쪼개서 올릴 건데 앞으로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이 멤버십 제도가 없지만 앞으로 이제 멤버십 제도를 만들면 요 원본은 멤버십인 분들이 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쭉 끝까지 보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그러면 네. 자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언제까지 그 무료 봉사해요. 네. 아니 그러니까 ICC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본주의예요 그렇죠. 저기도. 네. 어쨌든 저 여기 지금 그 댓글창 오늘 매우 뜨거운데 아주 바람직하고요. 네 이렇게 좀 저희 말에 리액션하는 거 말고 본인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거 보는 것도 너무 좋아요. 저는 이런 뜨거운 댓글창 오늘 감사드리고 방금 그 방깡로님께서 또 2만 원 슈퍼챗 쏴주셨고요. 네, 저희 또 끝나고 떡볶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지금 오늘 댓글창 들어오신 분들 CMS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그 QR 코드 찍으시면은 CMS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뭐 소액도 괜찮고요. 네, 저희 사실 뭐 이렇게 그래도 일주일에 2개 이렇게 그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하다못해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차비라도 좀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많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댓구알 다 하셨죠?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활발하게 댓글 남겨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